사랑이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별 후에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올가매며 마치 유령처럼 삶의 언저리를 맴돌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상대를 깨끗하게 잊고 자기 길을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결코 추적을 멈출 수 없는 하나의 트로피와 같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공통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안부를 묻거나 당신의 삶에 슬쩍 다시 나타날 교묘한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잃는다는 사실 자체를 병적으로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들의 집착은 더욱 강하게 불타오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전화할 권리도 당신의 삶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소식을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 대한 통제와 그로부터 얻는 에너지, 즉 공급을 통해 자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공급원을 잃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삶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용히 팔로우하며 좋아요나 댓글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당신의 모든 게시물, 모든 스토리, 당신이 맺는 모든 새로운 관계를 지켜봅니다. 당신이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 치유에 관한 문구를 공유할 때, 또는 그들 없이도 즐거워 보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사랑하는 방식의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정말로 자신을 잊고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하며 마음속의 점수판을 채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설정한 차단을 뚫기 위해 가짜 계정을 사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스토리를 본 익명의 계정이나 낯선 사람에게서 온 친구 요청이 바로 그들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 이야기의 한 조각이며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 비밀스러운 감시는 그들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된 감각을 줍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그림자 감시가 정보를 얻는 것보다 그들의 자아를 채우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역시 나 없이는 안 되는군이라고 생각하며 뒤틀린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질투심이나 경쟁심에 불타올라 당신의 발전을 방해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르시시스트는 패배를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마치 운명인 것처럼 우연한 만남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마주침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동선 안에 자신을 배치하는 방법을 매우 계산적으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 참석하는 행사, 여전히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당신의 생각 속에 다시 들어가며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태연하게 어머, 여기서 보다니 정말 놀랍다라고 연기하더라도 그것이 계획된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당신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면 예기치 않게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에는 일관성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공간을 깨뜨림으로써 낡은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분노든 슬픔이든 혹은 과거에 대한 향수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보여주는 어떤 반응이든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곧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우연한 만남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시를 위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거나 번쩍이는 차를 타거나 혹은 새로운 연인을 팔에 끼고 나타나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당신이 귀한 것을 놓쳤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이미지 관리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를지라도 그들은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잘 짜여진 버전의 삶을 당신이 보길 원합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야기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주인공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옛 연인이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깨뜨리려는 심리적 공격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운명이나 우주의 이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조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행위의 이면을 꿰뚫어 볼 때 그들의 연출된 등장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세입자처럼 무료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통의 친구에게 요즘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본 적 있어? 라며 무해한 호기심인 척 당신의 이름을 슬쩍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당신의 소식을 파악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신을 피해자나 영웅으로 묘사하는 이야기에 당신의 이름을 교묘하게 엮어 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거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재능이나 성취에 대해 극찬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보통 소유권의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어떻게든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를 풍기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을 불안정하거나 배은망덕하거나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말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론전이자 이미지 관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서사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했을까 봐 두려워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삼각관계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파트너나 친구, 동료에게 의도적으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질투, 경쟁 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과장하여 새로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당신을 비난하여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은 관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심리 게임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완전히 놓아주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버릴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거의 분리되지 못합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정적 끈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 집착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며 당신이 그에 반응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이나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당신과 경쟁하며 심지어 당신 정체성의 일부를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기 위한 계산된 모방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확고한 자아감이 부족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하거나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특성, 관심사, 미적 감각을 빌려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당신의 전 연인이 당신이 열정을 쏟았던 취미를 갑자기 시작했다거나 당신이 사랑했던 장소에 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입었던 옷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순수한 찬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스타일이나 선택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나는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 나는 여전히 당신의 세계와 관련이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방이 경쟁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성취하면 그들은 그것을 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넘어서야 할 도전으로 여기고 당신의 길에 끼어들어 당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개성을 지우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스타일이나 아이디어를 복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독창성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덜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당신처럼 행동하고 당신처럼 입고 당신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들은 자신을 원조인 것처럼 내세우며 역사를 미묘하게 다시 써서 당신을 모방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방이라는 옷을 입은 집착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방을 인정하거나 관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인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모방 행위는 텅 빈 모조품으로 남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의 삶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를 보냅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라는 용어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날개 달린 부하들을 보내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똑같은 이유로 이 중개인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직접 침묵을 깨지 않으면서도 연락이나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때로는 공통의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잘 모르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들은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의제를 미묘하고 조종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충성스럽거나 쉽게 영향을 받거나 혹은 나르시시스트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했다면 이 날아다니는 원숭이는 완벽한 우회로가 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요즘 어떻게 지내? 또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와 같이 순진해 보이는 질문들을 던지지만 이 모든 것은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면서 당신을 방어적인 상태로 만들고 동시에 나르시시스트가 여전히 서사를 통제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전략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조차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도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접촉 시도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정보 공급을 중단하면 날아다니는 원숭이는 효과를 잃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집착을 채울 또 하나의 통로를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을 얼마나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며 그리움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치유와 자유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그림자조차도 당신 이야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진심으로